오늘 진짜 메인 이슈는 이게 아니고 진짜 메인 이슈는 뭐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권익위 이야기입니다. 권익위가 지난 10일 날이죠. 10일 날 김건희 그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권익위의 참여연대가 지난 작년 12월 달에 신고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공직자 부패 범죄를 신고하는 곳이 권익위거든요. 권익위에서 신고를 했어. 권익위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벌써 6개월째 결정을 안 내렸죠. 사실 이거는 권익위는 이런 신고 들어오면요 2개월, 60일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다가 정말로 문제가 커갖고 더 조사해야 된다 하면은 30일 연장할 수 있어. 한 번.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석 달, 90일 안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김건희 문제는 답이 안 나오고 계속 결정 안 하고 딜레이하고 밀고 하다가 갑자기 6월 10일 날 그 결과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종결. 김건희건 최재형 목사건 윤석열이건 그냥 다 종결. 야, 이런 황당할 때가. 제가 서울을 비우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언론들에서는 기사가 어떻게 하냐면 6월 10일이 윤석열이 김건희하고 김건희 힐링 캠프 나간 날 아닙니까? 김건희가 지금 해외 안 나간 지 벌써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 넘었잖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요번에 김건희 데리고 사실은 요번에 9월 달에 잡혀있던 이 지금 요번에 나간 일정이요. 본래 9월 달에 잡혀있던 일정이에요. 9월 달에. 근데 이거를 6월 달로 지금 앞당겨갖고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힐링 캠프.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대통령 나가자마자 권익위가 갑자기 오후 5시쯤에 기자들한테 이야기해서 브리핑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지금 순방 나가자마자 김건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어차피 김건희 힐링 캠프 갔으니까 김건희라든가 윤석열 가지고 있던 이런 부담을 권익위가 요번에 그냥 없애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312 패밀리들은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순방한 게 뭐 있다니까 뭐 중요합니까? 가든지 말든지. 권익위는 윤석열 순방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리가 휴가로 서울을 비운 사이에 그리고 방송을 제대로 못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발표를 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 판단인 거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순방한 사이에 이거 요번에 디올백 청탁금지법 문제 이거 털어준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검찰에게 바라는 게 이거죠. 지금 이원석한테 바라는 게 야, 지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검찰에서 불기소로 무혐의로 털어버려. 지금 그런 마음인데 이것들이 지금 털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수 패널이라든가 보수 언론들, 국힘 사람들 계속 뭐라고 하냐면 야, 민주당 너희 문재인 정부 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조사한 다음에 기소 못했잖아. 너희도 못했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2년이 넘었어요? 야, 그러면 너희들은 왜 불기소 안 해? 자꾸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이 왜 기소 안 했냐고 따지는데 그땐 총장이 윤석열이었어. 반면에 너희들이 진짜로 김건희가 죄가 없으면 지금 검찰에서 김건희 무혐의로 불기소로 사건 그냥 끝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소도 안 하고 있지만 김건희 소환도 안 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소도 안 하고 있죠. 불기소도 안 하고 있죠. 무혐의도 못 하고 있어요. 아마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그것 때문에 열받았을 거야. 야, 검찰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무혐의로 끝내버려.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안 끝내니까 지금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물갈이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익위는 대단하죠. 눈치도 안 봐. 윤석열하고
김건희 딱 힐링 캠프 가는 그날 바로 더군다나 사무리까지 휴가를 가는 바람에 딱 맞는 거지 이게. 그래서 바로 그날 김건희 윤석열 사건은 종결합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6월 10일 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정말 막 소름이 끼쳐. 소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난 정말 너무 놀라워요, 진짜. 너무 놀라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지금 어떤 혐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다 청탁금지법 얘기하고 있잖아요. 청탁금지법이 기억난법이죠. 김건희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죠. 8조 위반. 8조가 뭐냐? 금품 등의 수수 금지예요. 공직자는요,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혹은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00만 원 또는 회계 연도 1년 안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받으면 안 되거든요. 받으면 안 돼. 공직자는. 근데 김건희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8조 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똑같아요. 배우자도 똑같이 1항에서 말하고 있는 공직자가 받지 말아야 될 이 내용들 똑같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에요. 그래서 김건희가 8조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김건희가 직무 관련해가지고 돈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직무 같은 거 연관성 제대로 파악해야죠. 김건희는 8조 위반입니다. 그럼 윤석열은요? 제가 잘못 썼네요. 오타. 김건희가 아니고 윤석열. 윤석열은 9조 위반이에요. 9조. 9조는 뭐냐? 공직자가 만약에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연관이 되면은 그거를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 두 번째 뭐가 있냐?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 김건희가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명품백을. 그럼 윤석열이 이거를 딱 인지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신고. 최소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한테 디올백 아니면 샤넬 화장품 줬을 때를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서울의 소위에서 신고했을 때, 이거 뭡니까? 방송했을 때, 그때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권익위가 뭐 해야 됩니까? 윤석열이 과연 이거를 언제 인지했고, 그리고 과연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소속 기관장인데 윤석열 위에 있는 기관장이 없어요. 지금 또 이거 갖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윤석열은 신고할 사람이 없잖아. 기관장이 어딨어. 윤석열이 최고 짱인데. 그래서 6항에 뭐라고 돼 있냐? 국민권익위에도 신고해야 돼요. 국민권익위에. 그럼 윤석열이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한테 이 화장품이라든가 샤넬 화장품이라든가 디올백 받았을 때 그거 아는 순간 권익위에 신고해야 됩니다. 권익위에 신고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 조항이 있죠. 22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벌칙 조항에 윤석열은 처벌 조항이 있어.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치더라도 윤석열은 충분히 처벌할 수 있어요. 딱 걸리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권익위에서 10일 날 사건을 그냥 종결해버릴 때 어떻게 종결해버렸냐? 이게 진짜 골 때린 거예요. 이게 진짜 골 때려. 종결을 했는데 종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종결 그리고 윤석열 종결. 서로 종결 이유가 달라.
종결 이유가 다른데 이 다른 이유가 진짜 기가 막히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종결을 했는지. 우선 김건희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종결을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결을 종결한다. 김건희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없고를 묻는 게 아니고요. 김건희는 어차피 문제가 있어도 처벌이 안 되네? 종결!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 아니, 청탁금지법에서는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8조 사항에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해 가지고 금품 수수 등의 금지, 금품 등의 수집 금지 그 조항이 있어요. 조항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처벌은 못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처벌은 못 하더라도 김건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판단도 안 했어요. 판단할 필요 없다는 거야. 처벌도 안 되는데 판단 못 하려 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처벌이 안 되면 판단을 못 합니까? 처벌이 안 되면 판단을 못 해요? 이거 황당한 거죠. 더 황당한 거는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면죄부를 줬냐? 윤석열과 최재형 목사 두 사람에 대해서는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했다. 근데 종결할 때 종결 근거가 뭐냐?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여러분,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가 뭔지 알아요? 뭐냐면 종결 처리예요. 이 14조에 보면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권익위는 요번에 우리가 이 14조 중에 몇 번째, 14조 중에 어떤 항목 때문에 종결한다, 그런 얘기는 없어. 그냥 14조에 근거해서 종결한다는 거야. 14조가 뭔데? 14조에 따라서 종결하려면요, 지금 사건은요, 딱 두 가지밖에, 두 가지. 하나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일 때, 혹은 6번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거고, 법 위반이 아닐 때, 최재형 목사가, 이 참여연대가 신고했는데 참여연대의 신고가 명백히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을 때, 그때 종결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권익위는 윤석열에 대해서 왜 종결을 한 겁니까? 최재형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최재형 목사 본인이 청탁했다고 인정했거든요. 왜 종결한 겁니까? 종결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14조 때문에 종결했어. 14조 중 어떤 내용? 그 신고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니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밝히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참여연대가 바로 성명이 나왔죠. 6월 10일 날. 참여연대가 신고했으니까. 참여연대가 뭐라고 성명이 나왔냐? 이 내용이에요. 지금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어떤 사유에 해당해서 종결 결정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일반 공직자와 배우자의 부패 사건도 그동안 이렇게 다뤄왔던 것인지 반문할 만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김건희, 윤석열 방탄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진짜 방탄이에요. 입만 열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다 갖고 와갖고 이재명 방탄 외치고 있는데, 무슨 이재명 방탄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국민권익위가 국가기관이
동원돼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를 대놓고 지금 방탄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대박. 진짜.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대단한 거야, 진짜. 제가 국민 권익위 관련해갖고는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지난 1월 달에도 한 번 했고, 최근에는 5월 2일 날 제가 사무리 때 했죠. 권익위의 불법적인 김건희 봐주기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김건희 관련된 내용은요, 사실은 완전 빼박이죠. 왜냐면 최재형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날 김건희 만나갖고 디올백을 직접 전달했어. 그게 영상이지, 영상이 있어요. 더군다나 김건희가 그 영상에서 말도 해. 아, 목사님 이런 거 왜 가져왔어요? 막 그러고 있어. 받아. 아니, 이거는 사실은 선택금지법 위반했냐 안 했냐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영상의 조작이 아닌 이상 김건희가 받는 영상이 직접 있잖아요. 이렇게 명확한 게 진짜 황당하다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이 디올백 화장품 줄 때 그냥 준 거냐, 아니면은 진짜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청탁한 거냐. 최재형 목사가 직접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청탁을 했다. 청탁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청탁을 했다며, 특히 대통령실을 통해 보훈부 관계자를 소개받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최재형 목사가 친분이 있는 김창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누굽니까?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은 국내에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청탁을 한 거죠. 청탁을 한 거야. 근데 김건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무시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실에 조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최 목사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했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에서 연락받았다 하면서 통화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 조모과장이 누구 번호를 알려준 겁니까? 보훈처의 송모 사무관 연락처를 알려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청탁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창준 의원이 그 국립묘지 안 된다는 거는 안 됐지만,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시도가 됐고, 그리고 김건희를 통해 갖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움직였고 보훈처 관계자와 통화까지 하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김건희가 공무원이야? 김건희가 뭔데? 그런데 김건희가 사실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대통령실 조모과장을 움직인 거 아니에요. 서초동으로부터 연락받았다. 서초동이 뭡니까? 아크로메스타 아니야. 그래서 최 목사는 비록 실패했지만 청탁을 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거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너무 분명하게.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달에 윤석열 부부를 권익위에 신고한 거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익위가 뭐 하는 곳이에요? 공직자들 부패 공익신고하는 곳이에요. 권익위법을 보면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죠? 신고가 들어오면 여러분 보세요. 60일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갖고 뭐 종결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어갖고 수사기관을 넘기던가. 이걸 언제 해야 됩니까? 60일 안에, 2달 안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60일 안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 이내에서. 그래서 아무리 오래 해도 90일 안에는 결과가 나와야 돼. 이게 법이야. 실제로 여러분, 권익위가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김혜경 여사. 김혜경 여사 법카 문제 있잖아요. 그거 8만 원 돈 오바해서 썼다는 거. 그거 그 제보자가 권익위에 부패 신고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2014년 8월 21일이야.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권익위가 조사해가지고 2달 안 채웠어요. 2달 안 채우고 8월 20일 날 신고를 했는데 2달 안 채웠죠? 그래서 언제? 10월 10일 날 50일 만에 대검에 이첩해요. 수사해달라고. 아, 이거 문제 있습니다. 수사해달라고. 50일 만에. 근데 여러분, 그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요, 권익위가 10월 10일 날 대검에 이첩했지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경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불송치했거든요. 수사기관이 문제 없다고 불송치했는 거를 권익위가 문제 있다고 대검한테 수사 이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12일 날 윤익은 경찰청장님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니, 지금 권익위가 이재명 문제 있다고 대검에 수사 이첩했는데 당신들 왜 이재명 법카 불송치했어? 물어보니까 윤익은이 뭐라고 했냐? 공익제보자 진술뿐 아니라 압수수색, 통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무혐의했다는 거예요. 윤익은도 윤익은 누군지 모릅니까? 윤석열이 아주 고속승진 시켜가지고 경찰청장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윤익은도 이재명은 법과 관련해서 불송치야, 이거 맞아요 라고 했는데 권익위는 경찰의 수사를 뒤집고 이건 문제가 있네 해서 대검으로 이첩을 했다니까요. 50일 만에. 다 아시겠지만 유시민 이사장의 누나로 잘 알려진 유시친 이사장, EBS 이사장이죠. 유시친 이사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신고가 들어왔죠. 그 신고도 권익위가 어떻게 했냐? 신고 들어온 게 3월 4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3월 4일 날 신고 들어왔는데 이거 수사하려고 어떻게 했냐? EBS를 압수수색했어요. 압수수색. 검찰이. 왜? 권익위에서 검찰로 이첩했거든요. 이첩한 다음에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KBS, MBC 장악하려고 마음 먹고 있을 때 어떻게 장악하는지 아세요? 그 박문진 이사장들 있잖아요. 다 부패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잖아요. 김은혜법으로. 그래서 권익위에서 신고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면 그 권태선 이사장, MBC 또 뭐 김석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한 거냐면 경찰로 넘겨버린 거예요. 2달 안 넘기고. 그래서 여러분 권익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정부에서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전 정부에서 찍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있어. 그럼 이상하게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김은혜법으로 신고를 해. 권익위에. 그럼 권익위가 문제 있네? 하고 경찰이나 검찰로 이첩을 시켜버려. 그럼 수사를 해. 그래가지고 그걸로 방통위가 뭐야? 그 권태선 이상하네? 하고 해임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권태선 씨도 해임된 거 아니야. 해임된 거를 법원에서 이건 해임될 사유가 아니지 해갖고 다시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권익위가 이렇게 김은혜법에 대해서 가차없이 사정없이 조사하고 웬만하면 다 그냥 검찰로 경찰로 이첩했던 인간들이에요. 60일 넘기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달에 김건희 신고한 거는 이건 너무 명확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 받은 거 다 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봤어, 그거를. 영상이 있어, 물증이. 근데 이까진 거를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2월 달에 신고 들어갔는데, 이때가 1월 18일. 신고 들어간 지 한 달 됐을 때예요. 한 달 됐을 때인데, 조사를 안 해. 조사를 안 해.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다가, 3월 27일. 3월 27일이면요, 벌써 90일 넘었을 때죠. 여러분, 지금, 이 YTN 기사 나왔을 때가 3월 27일 아닙니까? 이때 권익위가 갑자기 조사를 연장하겠다 했거든요. 이거는 이미 법 위반이죠. YTN 기사 나왔을 때는요, 이미 90일이 넘었을 때예요. 90일이 넘었을 때야, 이미. 60일 조사고 30일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90일 넘었는데 90일 넘어갖고 갑자기 연장한다는 거야. 3월 27일 날.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5월달 가갖고 또 한 번 미뤄. 또 연장. 이게 법 위반이지 뭡니까? 완벽한 법 위반이에요. 아, 지들이 뭔데 이렇게 밀어요?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권익위는 지금 불법으로 김건희 관련돼갖고 결과를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밀고. 왜? 요번에 총선도 있었고 하니까. 그거 피해가려고. 총선 전에 발표 안 하려고 계속 민 거예요. 5월 10일 안에 발표 안 하려고. 5월 10일 전에 발표 나가지고 이거 종결해버린다. 국민 여론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결해도 문제고, 이거 김영사법 위반 맞네? 라고 해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밀고 있는 거야, 시간을. 그러더니 총선 끝나고 지금 발표하는 거죠. 6월 13일 날, 6월 10일 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권익위원장 누굽니까? 유철환이죠, 유철환. 유철환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사실은 권익위원장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정말 정치적 중립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뭐 정치인이 할 수 있어. 이 사람도 정치인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이 정치인이야. 정치인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윤석열하고 친구예요. 서울대 79학번 동기거든요. 윤석열 친구야. 그럼 윤석열 친구면은 권익위 할 수 없냐?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신고 대상이 누구예요? 윤석열하고 김건희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 18조에 재척, 기피, 회피가 있어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요, 이 조사받는 사람이 그 위원에 대해서 기피할 수도 있지만, 위원 스스로 내가 만약에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피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실제로 지금 꼭 권익이 아니더라도 많은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 기피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징계위원회에 안 들어갔잖아. 안 들어갔잖아요. 원래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갖고 징계위원회,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들어가갖고 징계위원회 이거 구성하고 이거 회의 진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추미애 장관이 들어가는 거는 이건 이해충돌이지. 그러면서 추 장관이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돼? 요번에 만약에 국민권익위로 윤석열 친구, 지금 제가 이야기한, 어딨어? 윤석열 친구 유철환이를 임명한 거 좋다 이거야. 그럼 유철환이가 최소한 그 친구와 관련된 요번에 권익위 그 조사 결과 발표할 때 본인은 거기 빠져야죠. 그런데 요번에 김건희 뭐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종결 판단할 때 권익위에서 위원들 15명이 요번에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몇 대 몇이 나왔냐?
8대 7이 나와가지고 요번에 종결을 한 거예요. 8대 7. 8대 7. 한 표 차로. 이 정승윤 부위원장 이 새끼도 검사 출신인데 뭐 검사 출신이라고 배척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 그런데 최소한 위원장이었던 유출하는요, 이거 기피해야죠, 스스로. 이거 기피했으면요, 요번에 종결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걸 종결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이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하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근데 이렇게 지난 10일 날 권익위가 이 사건을 이 김건희 또 윤석열 그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종결한 다음에 문제가 막 커졌어.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막 난리가 나니까 오늘 권익위가 또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변명을 하냐. 야, 이게 더 기가 막혀.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욕 먹고 그냥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나와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오늘 나와갖고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 김건희가 가방 받은 거 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바로 권익위에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게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봤어?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김창주 의원이란가 최재형 목사가 여러 가지 부탁을 했고, 그거 김건희한테 부탁한 거 김건희가 능력 있어가지고 대통령실 비서관이 막 전화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직무와 연관이 왜 없어? 근데 직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거 신고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대요.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권익위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아 진짜 웃겨, 제공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소추가 안 된대요. 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있어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외국인이 건넨 물품이 대통령의 선물로 규정한 그 규정이 있는데, 최재형 목사가 알고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네? 외국인이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한 거니까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야. 뭐 그런 논리야, 이상한 논리. 그러니까 이거는 애시당초 뭐 뇌물이나 청탁금지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최재형 목사가 준 거는 청탁금지법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거는 외국인이 준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고할 필요도 없고 문제가 안 돼. 그러고 있다니까요. 연구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직무 관련성, 외부로 드러난 제공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 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이번 위원들의 다수였대요. 아,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최재형 목사라든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지 않았냐? 이게 제일 웃겨. 아니, 종결하려면요, 최소한 조사해 본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종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 하냐? 조사 안 했대요. 조사 왜 안 했냐?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이래. 아니,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소환해서 조사해봐야지 알 거 아니야. 김건희는 아마 이걸 거예요. 김건희는 처벌 조항이 없잖아. 그럼 처벌 조항도 없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 그래? 그러면은 최재형 목사하고 윤석열은, 최재형과 윤석열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을 소환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자동으로 소멸됐다고 봤다는 거죠.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은 외국인이 건넨 물품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해 관리하도록 하는데,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금지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허용되는 선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를, 여러 가지 법률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정당하게 만들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받아 처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기본헌법 위반이 너무 명확한데, 이렇게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법률들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 보니까, 이건 결국 허용되는 선물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대박. 그래서 경향신문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권익위의 해석대로 한다면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누구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든 대통령은 수사와 조사를 받지 않는 거죠. 이젠 정말 신났어요, 김건희. 이젠 김건희 대놓고 그냥 사람들 만나도 돼. 내가 볼 때는 이젠 망설이지도 않아요. 이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아크로비스타에서 사람들 그냥 줄 세워놓고 만나갖고 받아먹어도 돼요, 이젠. 왜? 영부인은, 공직자 부인은 처벌할 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받아도 문제가 안 돼요. 대박 아니에요, 진짜? 지금 권익위가 공직자들한테 어떻게 뇌물을 줘야 되는지를 다 알려준 거죠. 그 부인들 통하면요, 다 줄 수 있는 거야, 이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 지난 7일날 진짜 어이없는 판결 나온 게 있죠. 이거는 진짜 막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법부 판단이 얼마나 정말 문제가 많은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거는 정영식이가 예전에 그 누굽니까? 한명수 총리에 대해서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 유죄 준 거, 이게 진짜 최악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못지않은 정말 더러운 판결이죠. 요번에 이화영에 대해서 1심에서 9년 6개월. 와.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대북송금 유죄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북송금 왜 준 겁니까? 왜 북한한테 왜 송금한 겁니까? 이재명 북한에서 좀 불러달라. 그거 하려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요번에 법원이 이화영한테 1심에 징역 9년 6개월 준 거는, 그 이화영이, 북한에 대북송금 이재명 때문에 줬다. 그거는 증거 있어요? 증거 하나도 없어요. 증거는 유일하게 뭡니까? 김성태의 증언 밖에 없죠. 김성태의 증언밖에 없어요. 근데 김성태가 믿을만한 사람이야?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요, 김성태는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김성태가 계속 검찰들하고 뭔가 짜맞추기 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고, 더 중요한 거, 뉴스타파에서 뭘 보도했어요?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다 보도했잖아요. 김성태가 주가 조작하려고 시도했다. 그거 아니야. 대북송금이 아니고 주가 조작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법원은 국정원 문서 같은 거 다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거. 그리고 김성태 말만 듣고 요번에 이화영을 징역 9년 6개월 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황당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진짜 황당한데 이거와 엮어가지고 오늘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어요.
제3자 뇌물 공여로 기소했다고요. 이재명을. 이화영이 대북송금 유죄니까 대북송금 유죄가 아니었으면 이재명은 연관이 없는데 대북송금 유죄니까 이거는 이재명도 당연히 문제가 연결이 돼 있는 거네? 해서 제3자 뇌물로 묶어버렸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직접 돈 준 건 아니죠. 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 보냈고, 그리고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300만 달러를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직접 주지 않았잖아요. 누구한테 준 겁니까? 북한한테. 근데 제3자 뇌물죄라는 건 뭡니까? 북한한테 준 게 이재명한테 준 거야.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이재명한테 직접 주지 않고 북한한테 줌으로써 이재명이 덕을 봤어. 무슨 덕? 북한이 이재명을 방북 초대하려고 했으니까 그게 덕본 거라는 거야. 실현되지 않았죠. 실현도 안 됐을 뿐더러 근거도 없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을 오늘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니까요. 얼마나 황당해. 이게 진짜라고 해도 우선 실현도 안 됐고요. 근데 실현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요. 근데 문제는 황당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3자와 뇌물을 받은 3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3자와 이재명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성태가 이 돈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대북 송금. 북한에 송금한 거야. 북한 누구한테 한 거냐고. 이거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검찰이. 누구한테 한 건지. 근데 검찰이 조사했어요, 그거? 김정은? 김성태가 준 돈이 김정은한테 들어가? 그러면은 김정은하고 이재명하고 지금 3자 뇌물죄로 엮여 있다는 거야, 지금? 김정은의 이익이 이재명의 이익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거는 형법 130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3자 뇌물 제공. 이걸로 나왔던 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최준실하고 박근혜 같은 경우죠. 최준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아니야. 근데 삼성이 정유라한테 이 승마 관련해가지고 말 관련해가지고 막 수십억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박근혜한테 준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럴 때 적용한 게 뭐니까, 이럴 때 적용한 게 제3자 뇌물죄예요. 정유라한테 준 거는 최준실 준 거고, 최준실 준 거는 박근혜 준 거야. 그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논리로 요번에 이재명을 기소한 거예요. 김성태가 북한 준 거는 곧 이재명 준 거야.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만약에 말이 되면요, 오히려 김건희야말로 진짜 제3자 뇌물 공여지요. 왜? 아니, 너무 분명하지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준 거는 누구 준 겁니까? 사실 이거 윤석열 준 거지. 두 사람 부부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지금 김건희의 위치는요, 딱 최순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재용이가 최순실 준 거, 정유라 준 거는 박근혜 준 거라며. 그러면 여기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준 거는 윤석열 준 거야. 그러면 이번에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종결해버렸거든요. 김건희는 청탁금지법이 아니고 형법 130조 제3자 뇌물 제공으로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가 북한한테 보낸 돈이 이재명한테 제3자 뇌물죄라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일 때 광고주들이 광고비 내니까 그 광고비가 결국은 이재명한테 도움된다 해서 그때도 제3자 뇌물죄로 엮은 거 아닙니까? 광고주들이 돈 줘가지고, 응? 뭐 잘해가지고, 광고주들이 성남FC에 광고 주면 그 돈이 이재명한테 흘러가지 않더라도
성남 시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좋아하니까 인기 올라가니까 이재명이 이득을 본 거야. 제3자 뇌물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엮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엮었던 거에 100만 분의 1이라도 해봐요. 그럼 김건희야말로 진짜 윤석열이야말로 김건희 윤석열은 어떻게 엮이는 겁니까? 제3자 뇌물죄로 엮이는 거예요. 엮어야죠. 아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지들만의 이 기적의 논리로 이렇게 또 이재명을 엮을 수가 있습니까? 아 이게 말이 돼? 아니 쌍방울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어떤 문제로 엮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대북 송금이 아니었어요. 대북 송금은 갑자기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황당했지. 이런 미친 새끼들 이게 말이 돼? 처음엔 뭐였냐면요. 변호사비 대납이었어요. 변호사비 대납. 그거 어디 갔습니까? 이거 어디 갔어요? 한번 기사 쳐보세요. 처음에는 쌍방울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했다고 그걸로 엄청나게 난리 쳤는데 갑자기 그거는 싹 없어졌어. 싹 없어지고 갑자기 대북 송금. 이재명 때문에 김성태가 북한에 300만 불을 제공했다. 국정원에서는 이게 주가 조작 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오로지 김성태 말밖에 없는데 그걸로 묶어가지고 제3자 뇌물죄 엮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엮인다면요 정말 이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에게 준 거 이거는 윤석열과 엮어가지고 정말 제3자 뇌물죄로 이거는 다시 고소하고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건희기가 진짜 이 정권으로부터 눈밖에 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막 조사하면서 다 수사기관으로 넘겨버리는데 지들이 뭐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검찰이나 경찰로 넘기면 돼요. 공수처로 넘기면 돼. 넘기지도 않아. 그냥 종결. 대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짓거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그냥 간단한 이슈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이슈여서 사모리가 서울을 비운 사이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건희기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오늘까지 휴가 기간이어서 사실은 방송을 많이 주지 못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동방 기몽님 그리고 스마트맨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사물이 새로 시작한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새로 또 휴가를 끝내고 돌아온 사물이로 충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내일부터 261일차부터 더 열심히 해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 그리고 월세 특기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에이스님 반갑습니다. 에이스님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